하지만 삼성 측에선 김 변호사의 모든 진술을 고백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쪽에서는 증거도 안 되고 하더라라고 해서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러면 몇 층에 비밀 공고 있다 그러는데 없어. 딱 보여줘도 없는데 그럼 바꿔놨지, 숨겨놨지 이러면 한마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이게 우리가 그 양반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B파일입니까? 우연히 엿보게 된 김 변호사의 가방. 그 속엔 문서 말고도 뜻밖의 것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이미 초인류 기업의 전무자리에 올랐던 김 변호사. 위생용으로 쓰고 다니시는 겁니까? 한번 푹 눌러가 써주시면 안 되겠다. 에이, 이거 눌러 쓰면 괜찮아. 이렇게 눌러 써보지 뭐. 써보셨어요? 이렇게 달려가니까요. 밑에 양복이 있고요. 양복 아니고 이제 청바지 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장과 자맹의 고된 생활을 감수하도록 이끌었던 것일까? 잘 알려졌다시피 그는 전직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10년 가까운 검사 생활을 돈은 없어도 자부심과 열정이 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아서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감사하겠다는 심정으로 했으니까 서울지검 근무할 때 석 달에 한 번 집에 가고 그랬으니까 난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언제 한가 막 9시에 퇴근했더니 불안해하더라고. 잘렸나 하고 갑자기 초저녁에 오니까. 검사로서의 의지가 꺾인 계기는 두 전직 동영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한 김석원 회장의 사과 상자라고 말합니다. 수사 중단 지시 거부로 인한 좌천성 발령의 항의에 검사 옷을 벗고 삼성에 입사한 것이 97년. 그는 기업체로 간 최초의 검사였다. 그는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경제적 여유에 대한 보장 때문이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공무원에 대학교만큼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꺼대학 간다. 등록금도 꽤 많은데 그것도 또 빚내야 되는 편이고 나도 당시에 재산업체나 비도처럼 이런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직 내에서 평가도 다루기 힘든 검사다. 일만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한계를 느끼던 중에 내가 안정되고 봉급 제대로 준 직장을 택한 게 기업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기업. 너무 검사를 하면서 기업 수사를 했지만 너무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삼성 입사 직후 그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엔 크고 작은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초기에 실임원회의에서 당신네들 공무원 스포일 좀 그만시켜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스포일 시키느냐, 자기들이 달라고 그래서 그러지, 이렇게 또 같은 동료 임원들하고 회의석상에서 저랑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갈등도 많았고 하면서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항의, 건의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제가 그 안에 7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후반기 상당 부분은 제가 분명히 공범이거든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공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되죠. 그가 7년간 몸담았던 곳은 바로 삼성의 심장부를 넘어 제2의 청와대로 불리는 구조조정본부, 현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이학수 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구조보는 삼성 내 가장 막강한 위력을 가진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열사에서 차출된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전무급 이상의 고위 임원이 맡습니다. 팀장은 향후 삼성 계열사의 고위 임원과 사령단을 보장받는 자리로 통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회장단 중 절반 가까이가 구조본을 거쳐간 인사들입니다. 구조본 팀장이 계시는 회장의 지시에 버금가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구조보다는 일단은 힘을 주고 관계사 회장에게는 돈을 주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 대접도 잘 받아요. 보너스나 이런 것도
그룹 관계자 중에 최고 수준으로 봤다. 항상 내가 팀의 가장 하나를 관계자에서 데려왔는데 자료가 2배 이상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을 특별히 잘 받는 곳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무한 충성을 원하는 것이니까 또.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관련 사건들 대부분이 바로 이 구조본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의 법무팀장 재직기간과 겹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향후 김 변호사가 내놓을 내용이 어떤 것들일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신부님들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양심 고백하고 있죠. 지금 먼저 제 죄부터 이야기하고 신부님 앞에 와서 제 행위나 이런 걸 이야기할까 저는 정말 죄인이 돼요. 저 나름대로 올바르게 산다고 애를 쓴 것 같지만은 죄투성이 들어요. 누가 저한테 호의호식하다가 잘을 보고 있다가 이제 또 더 써먹을 거 없으니까 삥 뜯으러 나왔니 이런 식의 아주 심한 표현들을 쓰던데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온갖 영화라는 호사나 다 누린 사람이 왜 그러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잘못 뉘우친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이야기 할 테니 논의해보고 저를 비난하는 거 저 비난 받아야 돼요. 저 죄 지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근데 그래야만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것 같으니까 답이 없다. 2004년 그는 계열사 부사장 제의를 뒤로하고 스스로 삼성을 걸어 나왔습니다. 기업체에 간 첫 검사였던 그는 이번엔 삼성 구조본에서 팀장으로 퇴사한 첫 사례였다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 그가 칩거했다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양심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사재단과 접촉한 직후 그는 이곳을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제 발표하기 전에 만나뵈러 한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함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관리팀의 차장급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가 원래 집인지 그 젊은 그분들은 여기 알고 원래 계시나요? 여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사전에 벌써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사재단과 접촉했던 그 다음날부터 구조본의 김인주 사장과 이학수 부사장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삼성 고위층이 직접 움직인 이례적인 상황을 삼성 측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직원이 모든 사적인 공적인 불만을 느껴가지고 해설 안 하거나 뼈팔 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 같은데 그 나가서 한 얘기 다 옳은 얘기든 그런 얘기든 안에 1차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갖다 보여주면 그게 무슨 집안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가 도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장님 살리려고 하지. 그래. 나도 하니까 직급대로 한번 지켜서 봐라. 큰 조직이 이상한 조직이고 이상한 사람이지. 김인주 사장이 전화를 했는지 인터폰을 했는지 첫 마디가 자문계약 연장할 건데 이거 딱딱 자문계약이라면 삼성에 4개 관계자가 500씩 갖고 2,000씩 법인에 주는 거 그거를 나한테 어떤 식으로 계속 거주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가 돈을 바르고 한 걸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놔두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재단이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